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결정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2. 일본은 결국 쓴맛을 보았다. 유럽연합 이 원자재 법 RAW 머티리얼즈 액트 RMA 제정에 나서면서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유는 원자재 법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고 법안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자재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이후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내놓은 것처럼 유럽도 RMA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EU가 적극적으로 양성한 배터리 업체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RMA는 유럽 기업들을 위한 한국 기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노스볼트의 독일 기가팩토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피터 칼슨 노스볼트 최고 경영자 CEO는 인터뷰에서 독일 하인데 공장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며 연방주 정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이디에게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슨 CEO는 독일 공장 설립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독일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확보가 어려워진 유럽에서는 현재 전기료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인데 전기 가격은 올해만 약 2배 올랐는데 향후 추가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인데 공장은 연간 약 2테라와트시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볼트는 배터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최소 2개 이상의 자체 기가팩토리를 건설, 연간 생산 능력을 150GWh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스웨덴 스켈레프테아에 이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도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60GWh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공장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칼슨 CEO는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 공략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힘입어 당국의 대규모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유럽연합 EU 대비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외 다른 지역에 공장을 두는 것보다 배터리 셀 생산 비용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한국 기업들을 주도로 수십 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력이 부족한 유럽 기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영국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볼트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2일 영국 북부에 계획된 기가팩토리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자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유지를 위한 단기 투자를 확보했으며 직원들은 임시 임금 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약 300명의 직원이 단기 비용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 11월 한 달 동안 불특정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국 북부 산업지역의 블라이스에 38억 파운드 규모의 38GWh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브리티시볼트의 프로젝트를 국가가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향한 노정에서 전기차 산업 건설을 위한 주요 이정표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브리티시볼트는 약 2억 파운드만을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어려운 외부 경제 약품을 이유로 생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직 배터리 생산이 없으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대부분이 배터리 생산지와 더 가까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브리티시볼트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파산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미 자금난의 영향으로 브리티시볼트는 중동 지사를 폐쇄했고 영국 철강 회사 세퍼필드를 비롯해 협력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며
공장 건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지난 7월 포스코 화한적과 배터리,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장 설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IRA나 유럽의 RMA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모두 배터리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모두 헝가리 등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꾸준히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다면 한국 배터리 3사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오는 2025년 생산능력 115GWh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이장한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법인장은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장하 법인장은 우리는 제2공장을 짓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다며 폴란드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나 여러 위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폴란드 내에서는 오폴레를 주에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폴레시로 확정되면 제2공장은 스타비빅의 죽에 위치한 바우브지흐 특별경제구역 WSSE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폴레시 당국은 최근 WSSE 내 약 100헥타르 규모 토지를 구입하고 추가 용지 매입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게 오폴레시의 설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급 막내 핵심 파트너사들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최근 1억 4,800만 GWh 약 437억 원을 들여 WSSE에 리튬이온 배터리용 도전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유럽 현지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 정부가 배터리 3사와 손잡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점유율 40%를 달성해 중국을 제치고 2차 전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광물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정, 재련, 사업 금융 지원 등 광물 확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유가 배터리 원자재의 탈탈 중국과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이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이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 고순도 원료를 뽑아내 재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에 따르면 류강태공 자원활용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리튬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유가 자원은 또 다른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 반응 용기에서 NCM, 전구체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등 리튬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99.5% 이상의 고순도 상태로 추출했습니다. 반응 용기는 리튬 2차 전지를 만들 때 반드시 쓰이는 도구입니다. 리튬 2차 전지 구성품 중 하나인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온 가열 과정에서 재료들이 검게 타면서 반응 용기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기존에는 황산을 써서 달라붙은 재료를 벗겨내고 반응 용기를 청소해 재활용했는데 문제는 황산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친환경 습식 전환 기술을 통해 폐 반응 용기 재활용 과정에서 황산 사용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황산을 쓸 때보다 폐 반응 용기에서 더 많은 리튬 2차 전지 재료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효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또 연구팀은 폐 반응 용기에서 회수한 리튬 용액을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불화물 폐액과 혼합 분리해 불화리튬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화리튬은 리튬 2차 전지를 비롯해
광화유리 용융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류책임연구원은 리튬 2차 전지 제조 산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해 고민한 끝에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며, 최근 리튬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전 세계적으로 풍기인 상황에서 이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인 배터리와 관련해 꾸준히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 온 노력 덕분에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 자급자족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가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을 대놓고 조롱하던 아사히의 처참한 말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흐지부지되는 냄비 같은 나라라며 한국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떵떵거렸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맥주에 완전히 잠식당한 한국은 일본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잠시 주춤한 수요 역시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국내 일각에서조차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일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에 일본 내부적으로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일본이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면서 노 저펜이 다시금 고 저펜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일본으로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2년 7개월 만에 풀린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고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게 되었으니 움츠러들었던 여행 수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 상품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항공권의 예약률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만 보자면 일본의 주장처럼 노 재팬 운동은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19년 당시 강제노역 소송 대상 판결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빈번했던 일본은 한국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한 것이지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공업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의 무릎을 꿇릴 히든카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치졸한 수법에 분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덕분에 노 재팬은 일반 소비층뿐 아니라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까지 퍼졌습니다. 단순히 사지 않겠다만이 아니라 팔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소규모 소매상, 즉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이때의 노 재팬 운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사고라고 들 줄 몰랐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이 결국은 자국 기업들만 죽이는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들은 자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커지자 한국에서 연구 및 생산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불매운동의 피해를 본 것은 이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아사히 맥주 역시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어야 했는데요. 일본이 처음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냄비 같은 근성 탓의 보이콧 열기가 빠르게 식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은 일반인들의 맥주 소비가 많고 누구보다 일본 맥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사히가 곧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듯 당시 일본 맥주 수입액은 약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 재팬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8년의 수입액이 연간 830만 달러에 달하며 수입 맥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였지요. 사실 맥주는 일상적인 상품이며 소비재입니다. 아사히가 아니더라도 대체품은 널리고 널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사히가 차지하던 자리는 노 재팬 이후 국내 상품과 독일이나 체코,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온 수입 맥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소매점들이 판매를 거부하고 나섰고
해당 기업들이 노재팬 이후 빠르게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웠던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덕분에 국내 시장이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입 맥주가 경합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수제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이 출시되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킨 덕분입니다. 노재팬이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죠. 물론 노재팬을 폄훼하며 무시하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일본도 공급 단가를 인하해 시장 가격을 내리며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냄비 같은 한국인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형마트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판매가 너무 저조해 수입사 쪽에서 공급 단가를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많이 한다며 공급 단가가 낮아지면 판매가도 당연히 저렴해진다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이런 노력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맥주를 비롯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으며 메이드 인 재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조품은 물론 문화 분야로까지 번져나갔는데요. 당시 국내 개봉했던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은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했고 극장판으로 나왔던 또 다른 애니메이션은 아예 극장 상영을 포기한 채 바로 케이블로 송출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던 일본 영화들도 국내 개봉 사례를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아예 일본 제품을 대체할 국내 상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유의미한 것은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모두 국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로 진행되었다는 점인데요. 온라인에서는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 정부는 전공법으로 당당하게 나가라는 한 누리꾼의 글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기업들과 노력해 소재, 부품 장비 독립이라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2022년도 올 상반기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일본 수입 비중은 이전 대비 15% 선으로 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대일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핵심 품목으로 수출 규제 초반 큰 우려를 낳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는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한국 이전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내 기술 독립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협력 모델의 성과는 약 3년 정도의 시차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소재, 부품 장비 이외에 일본이 자신했던 맥주는 어떨까요? 몇 달 전 일본 내 아사히 맥주가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일부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줄어든 수요 탓에 일본 최대 주류 회사라는 아사히 맥주 역시 유지가 어려웠던 것인데요. 아사히는 주력 상품인 슈퍼드라이를 제조하는 공장 두 곳이 2023년 1월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장 중 한 곳은 1921년 아사히가 조업을 시작하며 설립한 공장 중 두 번째로 오래된 하카타 공장으로 한국 수출품과 내수용 상품의 생산 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아사히는 가나가와현과 에헤 세션의 공장은 2023년 1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하카타 공장은 신규슈로 확장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그룹의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즉 맥주 판매량의 회복이 어려우니 상품 전략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아사히의 공장 폐쇄와 이전을 코로나 이후의 매출 감소가 원인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다는, 그리고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본격화된 후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들며 주류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을 대표하고 일본 최대의 주류 회사라는 아사히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일본은 변명과 말 돌리기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민족적 성향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그들의 언어는 3중 4중의 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부정이란 한 문장 안에 부정이 2번 들어가는 것으로 부정한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한국어에도 이중 부정 요소는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정도가 심해 어느 학자의 경우
문장 안에 13중 부정을 쓰기도 했는데요. 많은 학자는 한국어의 이중 부정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어 특유의 3중, 4중 부정은 어떤 상황에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말을 돌리며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